집에서 바다가 보여요. 혜주가 당첨 예지몽을 꿨었어요. 우리 못 간다. 눈 떠서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그날 청약에 당첨됐어요. 드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께 청약에 대한 썰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 청약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배경과 썰들을 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풀기보다는 여기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은 조땡님이 되게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저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 제가 비행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엄청 막 방방 뛰었거든. 그러면서 당첨됐다고 하니까 혜주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계약할 때까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계약금으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확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감 살짝 있었지.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혜주가 잘 몰랐던 거죠. 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당시 혜주한테. 맞아. 그럼 지금은 좋아? 지금 완전 좋지. 집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 내 집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가져갈 수 있는 안정감이 되게 큰 것 같아. 자산이라는 게 생기고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 나는 내 집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이, 이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그 순간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집값이 부담스럽고 너무 오르고 막 이러지는 않았을 상태였거든요. 전세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전세 대출도 그때 당시에 되게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몇 년만 좀 고생해가지고 벌면 집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전세를 계약을 하고 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2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만약에 그 집 집주인이 거주하겠다라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요. 집주인께서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알아보니까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이사 준비하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집도 지금 전세인데 이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진짜 집을 살려고 엄청 많이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일하다가 퇴근하면 무조건 집 보러 가고 오후 출근할 때는 무조건 오전에 집 보러 가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보고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되게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공부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청약 당첨될 때 도움이 좀 많이 됐고, 두 가지로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그냥 뭐 매매로 구매를 하는 거랑 청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유튜브는 모두의 부동산 그런 류의 채널들 되게 많이 봤고,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물론 지금은 많이 좀 사정들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청약 당첨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당첨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형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청약 공고가 떴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봐야 돼요. 그 모집 공고문이 뜨면은 나의 자격 요건이랑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내 기준이 뭔지, 나의 점수가 정확하게 몇 점인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나중에 덜컥 당첨이 됐는데 내가 가점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부부는 한 몸이어가지고 청약을 하나밖에 못 넣었는데 뭐 한 명씩 청약을 넣어서 둘 다 당첨이 되건 한 명이 당첨이 되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청약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그때 청약은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계약금 낼 정도의 어떤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좀 이렇게 심할 때도 아니었고 해가지고 계약금 정도만 낼 수 있으면 청약에 무조건 도전을 해보자 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넣었어요. 청약.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쪽은 대형 평수 추첨제 물량 있는 데는 무조건 넣었던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대형 평수 추첨제를 넣었냐면, 저희가 가점이 낮기 때문에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수에서는 50%는 가점이고 나머지 50%는 이제 랜덤인 거죠. 추첨. 그러니까 우리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그 랜덤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거죠. 84제곱미터 이하 그거 밑으로는 그냥 넣으면은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가점이 낮으니까. 그래서 일단 대형 평수 추첨제 물량을 공략을 하되 세세한 공략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남해안, 남서양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포베이 판상형 이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공급 물량, 단지 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가구라고 하면 200가구가 대형 평수다. 200가구 중에서도 타입이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타입은 뭐 80세대, 어떤 타입은 2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때 살짝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A타입, B타입, C타입 중에서 어디에 사람이 가장 적게 몰릴 것이냐. 청약품 앱에 경쟁률이 다 나와요. 타입별로. 내가 어떤 타입에 넣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타입에 넣었는지를 항상 확인했었어요. 내 전략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한 가구로 뽑는 타입이 있어. 뭐 A 타입이 99가구고 B 타입이 한 가구야. 그럼 사람들이 아 내가 이 한 명에 들겠어 하고 그 B 타입에 안 넣거든요. 나는 그걸 역이용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치. 그래서 내가 요즘에 청약금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유권이 당해라는 게 있거든요. 당해를 거꾸로 하면 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청약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살면은 당해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보통은 당해에서 마감이 돼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청약이 두 번째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당첨이 된 거냐? 사실은 첫 번째 기회를 날렸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동안 안 왔었던 문자가 띠링 하면서 막 다 오거든요. 청약 당첨을 축하합니다라는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대형 평수 추첨제로 청약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비 당첨 6번이었으니까 동호수 추첨에 가면 무조건 당첨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집의 가격이 지금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데 당시에는 좀 비싸게 느껴지는? 그때 당시에 신혼집으로 전셋집을 구해놓기도 했었고 해서 급하지 않다. 예비 당첨은 동호수 추첨에 가지 않으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세이브하고 가지 말자 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거든요. 요 근처에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걸 흘려보냈으니까 지금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또 다른데 좋은데 청약이 된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청약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데 8년 동안 반전세 느낌으로 사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월세 개념으로 조금씩 내면서 8년 동안 뭔가 주거 안정이 된다는 점에서 좀 되게 매력적인 조건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또 일단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혜주랑 결혼한 것만 봐도. 뭐야? 아 진짜로 진짜로 저는 내가 운이 좋지. 그게 또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 계약서랑 이런 거를 등기로 막 보냈어야 됐어요. 오빠가 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가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였어요. 정리 싹 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가가지고 이걸 접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못 간다. 눈 떠서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그날 청약에 당첨됐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안 가도 돼 그랬잖아.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고 저는 그때 밤이었나 새벽이었나 아무튼 그랬어.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못 믿어서 잠을 못 잔 거야? 맞아. 난 시키는 건 진짜 잘해. 맞지? 진짜 팩트가 뭐냐면 여보는 시키는 거 잘한다? 시키면은 정확하게 잘해. 근데 시켰을 때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하긴 하거든요. 시킨 거를. 근데 그 시작 자체를 안 한다고. 아니 근데 그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지. 혜주가 당첨 예지몽을 꿨었어요. 태풍이 불고 비 오는 날에 강풍이 엄청 부는데 그때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같이 막 달려가. 그걸 타야겠는 거예요. 제가 안 타면은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잡고 탔어요. 만화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에 의자가 정말 큰 게 있었거든요. 푹신푹신한 소파 완전 이렇게 막 회상들이 앉는 의자. 내가 탔다라는 걸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그것도 꿈 느꼈었어요. 당첨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약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중도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
계약금은 이미 납부하면서 계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욕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빠는 주방,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보니까 거실이랑 주방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네요. 왜냐면은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거실이랑 주방이기 때문에 그치. 거기에 대한 옵션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주방 자재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랑 국산이랑 퀄리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수입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국내산으로 다 하고 위에 에어컨도 다 하고 그리고 또 시스클라인이라고 공기청정기가 천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 정도는 했어요. 타일이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실을 이태리산 포쉐린 타일로 그리고 이제 뭐 천장이나 이런데 간접 조명 아무튼 옵션 다 했습니다. 집 입주하게 되면은 그때 진짜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바다가 보여요. 저희 집 앞이 바다예요, 바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 저희 오션뷰예요, 오션뷰. 저희는 지금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 갈 일이 없는데 항상 그쪽으로 다녀요. 아 근데 나보다 오빠가 좀 심해. 골프 연습장 갔다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이제 아직 어디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 딱 공사하고 하고 있나. 있어. 살짝 올라왔더니 조금 아.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금요일이 더 행복한 거지. 내가 주말에 뭐 해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되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내 얘기 왜 했지? 청약 영상을 이거보다 원래 진짜 막 공부 막 빠바바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유튜버들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딱 보여주고 청약하세요 여러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청약에 운 좋게 조금 당첨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헛된 희망을 준다든지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약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고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가 일단은 첫 번째 발걸음인 것 같거든요. 딱 그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다니시던 혹은 사업을 하던 아니면 아직 학생이건 그런 거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단계로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거가 일단 첫 단추를 깨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됐지만 리쥬라이크 보시는 우리 주디바 님들한테도 좋은 기운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오빠의 운을 좀 드려. 응원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저희 청약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바 여러분 안녕! 잘 자요!